자, 선생님들 제목이요. 이별 준비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수명이 이 반려동물보다는 훨씬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떠나고 나서 마음은 아픈데 반대의 경우라면 더 난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먼저 떠나고 내가 상처받는 건 그나마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뭐 다른 걸로 어떻게든 이 아픔을 이겨내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내가 먼저 떠나고 아이들이 남았다? 선생님 그거는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그 보호자가 세상의 전부잖아요. 어느 날 내 세상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네 보호자가 지금 이제 못 돌아온단다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이 아이는 끝까지 기다린단 말이죠. 보호자가 올 때까지. 그게 더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고 아이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그게 차라리 복 받은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별 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그 공원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져 있죠. 입양은 약속입니다. 평생토록 지켜주세요. 얼마나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걸 해놨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벌금이 너무 약해요, 선생님. 300만 원이면, 아휴, 솔직히 동물병원비도 저거보단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처벌이 더 강화돼야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아이들은 뭐 7년만 돼도 벌써 노령견 소리를 들으니까 나이 들어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살펴야 될 것인가. 이 노령견과 슬기롭게 생활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 윤쌤의 강아지 상담소라는 그 유튜브에서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윤쌤이 수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정보를 주실 것 같아서. 자, 일단 외롭지 않게 해줘야 된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 자신감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 왜냐면 평소에 잘하던 것도 이제 점점 못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배변 실수 한 번도 안 했던 아이인데 배변판으로 가다가 관절이 아프니까 빨리 못 가잖아요. 가다가 그냥 싸버리는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던데요. 저도 예전에는 핸드폰 뭐 카톡 문자 이런 거 보낼 때 실수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오타 확인도 안 해? 약간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카톡에 보내는데 동그라미와 네모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카톡을 보낼 때 오타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안 보이니까 일단. 그렇다고 매번 카톡 보낼 때마다 돋보기로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늙어가니 이럴 수밖에 없구나. 좀 이해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줄 것. 반복 학습을 시켜줄 것. 자꾸 까먹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말을 자주 걸어줄 것. 스킨십을 자주 할 것. DHA, EPA, 항산화제 등 영양제를 공급할 것. 노화와 질병은 구분할 것. 이게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만약에 아픈 거라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강아지가 이제 그 죽기 전에 보내는 신호가 있대요. 예를 들어 협응 장애가 생긴대요.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잘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식욕도 떨어지고요. 그 우리 대박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정말 살 많이 쪘을 때는 10kg도 넘었었는데 이제 떠날 때 다 됐을 때는 정말 진짜 살이 싹
다 빠져서 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이렇게 들면 너무 가벼워져서 그것도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통통했던 아이가 그렇게 살이 빠지니까 그것도 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입맛이 떨어지니까 잘 안 먹어서 뭐라도 대박이가 뭐라도 그냥 먹을 수 있는 뭐 삼겹살도 구워주고 그 통닭 같은 것도 닭 삶아서 이렇게 살코기만 발라서 찢어서 주고, 그래서 백숙을 엄청 자주 해줬어요, 선생님. 그리고 홍시 이런 거. 그래서 뭐라도 대박이가 먹기만 하면 뭐라도 이렇게 막 먹이려고 엄청 노력했었고요. 그래도 입맛이 없으니까 잘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음수량이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물을 또 안 먹는데요. 근데 우리 대박이는 또 그 심장병 약이 물을 되려 많이 먹게 하는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우리 대박이는 음수량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되려 더 많이 먹었었고요. 체중이 극단적으로 감소한다. 맞아요. 진짜 많이 빠집니다. 옛날에 대박이 그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너무 많이 빠져갖고. 그리고 활력이 떨어진다. 에너지도 부족하고 근손실, 근육도 다 빠지니까요. 자, 그리고 계속 잠만 자는 거죠. 변실금, 요실금이 생긴다. 관력근이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변 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신부전으로 인한 요독증, 간부전, 뇌기능 저하 뭐 이런 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데 이 발작까지는 저는 보지를 않아서. 근데 우리 대박이는 또 폐수종이 돼서 그 호흡이 안 돼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그랬던 적은 있어서 응급실 2번 갔었었거든요. 호흡이 불규칙해진다. 그래서 막 숨 쉬는 걸 보고 있는 것도 안타까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지켜보는 것도 너무 마음이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행동에도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치매가 걸린 것처럼 좀 이제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 떠나기 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 걸 해주면 어떨까 하고 이제 남겨져 있던 내용인데요. 뭐 해줘야 될 걸 미루지 마세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건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이니까. 오히려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떠날 아이의 빈자리가 걱정된다면 새로운 아이는 미리 입양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반려견을 잃고 나서 너무 외롭고 아파서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오면 본의 아니게 떠난 아이의 대체물이 돼버리는 거죠. 새로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전에 있던 애는 배변 실수 안 했는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강아지의 안락사인데요. 이 안락사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여기 이제 윤쌤의 강아지 상담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안락사에 대한 견해를 떠나 고통받는 강아지를 방관하는 게 가장 좋지 못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채팅창에 늙어서 어린애를 데리고 오면 원래 있던 애가 슬퍼한다고 자기 버린 줄 알고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감정이네요. 그쵸? 그것도 마음 아프네요, 진짜. 자, 이건 이제 안락사 체크리스트인데요. 7개의 문항인데, 이제 점수가 이렇게 옆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에 해당되는 점수를 계산해서 30점 이하가 나오면 안락사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강의 할 때도 이 내용을 소개하긴 했지만, 그때는 진짜 남의 일 같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당해보니 저도 이걸 한번 체크해봤는데 우리 대박이도 이게 30점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7가지 항목이 통증과 고통, 배고픔과 식욕, 수분 섭취, 위생 상태, 행복감, 활동성, 기력, 이제 요렇게 7개 문항인데 점수를 계산했을 때 30점 이하로 나오면 안락사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어서
그 윤쌤 요 유튜브에는 요렇게 뭐 안락사에 대한 오해 요렇게 이제 나와 있던데요. 안락사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미 인위적으로 연장된 삶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다. 그 생명 유지 장치라고 해서 정말 아무 기능을 못 하는데 호흡기만 달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안락사는 이기적인 판단이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당신은 반려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이렇게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죽음이 다가오면 반려동물 스스로 알릴 것이다. 가장 나쁜 선택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남겨주시긴 했는데, 이 안락사는 삶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시점을 결정하는 문제다. 이제 요렇게 그 작년에 제가 이 강의 할 때 요 내용을 읽었을 때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글로만 이렇게 딱 전달을 했다면,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딱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대박이가 이 산소방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산소방에서 나오면 20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 말은 호흡기를 떼면 20분 이상 일상생활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면 얘는 진짜 그 죽는 그날까지 집에를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몇 달이 되든 병원에서 진짜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대박이를 위한 것일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냥 안락사를 선택하긴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솔직히 안락사 시키고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고 나서도 심적인 갈등은 진짜 계속 되더라고요. 내가 이게 잘한 게 맞나 아닌가. 그래서 이게 대박이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서 안락사를 시킨 게 아니라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었어도 나도 저렇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그 무지개 다리 그 비공개 밴드, 지금 공개 밴드죠. 공개 밴드 들어가시면 제가 대박이 보내고 49일간 이제 일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일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요건 이제 제가 20일째, 대박이 보내고 20일째, 그때 썼던 일기의 내용이에요. 안락사 시켜놓고도 계속 이제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죠. 여기도 지금 써져 있잖아요. 산소방에서 나오면 20분도 버티지 못하던 대박이 최대 용량의 약을 하루에 3번이나 복용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동물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했어야 하는 걸까? 몸은 아파도 의식은 있는 아이를 내가 억지로 죽인 걸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대박이를 위한다고 했던 안락사가 위한 게 아니었으면 어쩌지? 갈등이 나를 괴롭힌다. 이게 계속 끝까지 그런 생각이 막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나도 나중에 대박이처럼 이렇게 산소호흡기로 연명해야 된 날이 오면 나도 그렇게 살지는 말자.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거 했어요.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똑같이 그랬을 거니까 속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대박이가 3월 4일에 이제 그 안락사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3월 7일 날 등록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걸 하고 오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뭐랄까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은 느낌? 네.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 약간 그런.